어쨌든 암에 유익한 식품은 뭐 마늘, 양배추, 비생강, 콩, 설러리, 당근, 양파, 오렌지, 녹차, 토마토, 브로콜리, 가지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대부분이 다 채소죠. 채소입니다. 채소 과일 365 하는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왜 그 5가지 이상의 색깔로 먹으라 하면은 빨간색은 이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식물 영양소, 녹색은 스프라판, 노란색은 플라보노이드, 흰색은 알리신, 청보라색은 안토시아닌 이런 각각 색깔마다 다른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은 또 이제 잘 듣는 암이 또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식물 영양소는 암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합암 치료는 그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마음, 식사, 운동, 뭐 면역요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역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면역요법은 우리가 왜 면역이 저하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는 영양 결핍이나 불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독소의 과부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리려면 면역정강제, 면역세포 치료, 온열치료, 마음치료가 필요한데 면역정강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비타민C, 셀레늄, 미설토, 흉선추출물, 영양제, 유산균효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병원에 가면은 자꾸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왜 혈관도 암 치료하느라고 혈관도 피곤한데 왜 자꾸 혈관으로 맞으라 하느냐. 먹어가지고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농도가 100cc당 4.5m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암작용이 나타나려면 17mg 최소, 바람직하게는 400mg 정도 되어야 항암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혈관주사를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를 혈관주사를 맞으면 한정없이 이렇게 농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경구 복용하면 꾸준하게 밑에서 이렇게 이 정도 농도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투여받지 않은 그 말기암 환자들이 생존한 기간이 평균 한 3개월인데 비타민C를 투여했더니 생존기간이 많이 늘어나더라. 그리고 고용량을 투여한 사람들이 저용량을 투여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더라. 그런 연구 발표고 이 모든 암에서 난소직, 전기관, 위, 뇌강, 심장, 방광, 대장 모든 암에서 비타민C가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셀레늄. 셀레늄은 암 예방작용도 있고 치료작용도 있습니다.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免疫을 증강시키고 방사선 부작용, 항 부작용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3년도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한 그 암 치료의 이제 프로토콜 계획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셀레늄이 진단받아서부터 완치 판정받기까지 계속 꾸준히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설토. 미설토는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를 영어로 미설토, 독일어로 미젤토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자연 치유력을 키워준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헬릭스와 암노바고 이제 이스카도르는 없지만 독일에서는 이스카도르가 최고로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을 정도로 이스카도르가 가장 보편적인 미설토. 이게 이제 삶의 질을 올리고 암 성장을 줄여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뭐 기존 치료와 병행할 때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런 데 유용합니다. 미설토는 이렇게 주사로 맞죠. 흉선 추출물, 자닥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항암 치료 부작용 개선에 굉장히 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암 치료에 보시면 뭐 1차, 2차, 3차까지는 그런 대로 견디다가 4차, 5차, 6차부터는 뭐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많이 힘들더라. 그러면은 미리 항암 치료 받기 한 2주 전부터 자닥신 주사를 좀 맞고 가시면 훨씬 견디기 편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흉선 추출물 자닥신 치료를 했을 때 환자들의 고객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결핍이 일어나는데, 영양결핍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염증 호르몬, 암성 호르몬, 뭐 면역물질, 뭐 산성 단백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체질이 염증 체질로 바뀌고, 그래서 영양과 칼로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극심한 영양결핍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치료가 필요한데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만 했던 경우에 비해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랬을 경우보다 이 영양치료를 적절히 해줬을 때는 수명 증가가 엄청나게 많아지더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영양치료를 하면은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재발률을 감소시키고 병행할 때 효과가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 관리는 생명 영양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수술 한 방사선만 했을 때는 평균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10배 정도로 더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면역세포 치료입니다. 면역세포 치료는 우리 암세포와 싸우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면역세포입니다. 그죠? 우리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뭐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얼마간의 암세포는 반드시 살아남기 마련입니다. 그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이제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면역세포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암 치료니 방사선 치료니 여러 치료들을 통해서 면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면역세포의 질과 숫자를 올려주는 것이 면역세포 치료입니다. 우리 이제 피에서 면역세포를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300배에서 500배 정도로 양을 불려서 주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병행할 때도 효과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완전 관해되었다. 보통 우리 병원에서 그 혈액종양내과에서 완전 관해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많이 전이가 되어 있어서 씨가 퍼져 있거든요. 암의 씨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크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조금만 힘을 발휘하면 다 소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면역세포 치료를 하시면은 100% 암을 소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 치료 불가능한 경우에도 치료할 수 있고 모든 암 환자에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온열 치료입니다. 열이 올라가면은 면역이 올라간다. 이것은 뭐 우리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온열요법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고주파 암 온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로서 뭐 고쳐졌으면 뭐 불치다, 뭐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온열 치료에 대한 기술이 계속 이제 발전되어 가면서 한때 1990년도 내지는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온열 치료가 한때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열학회도 만들어지고 우리 국산 장비도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각 대학병원에 온열 치료 장비가 막 보급이 되고 그렇게 했던 적이 2000년도에 불과 13년 전에 그렇게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온열 치료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부작용이. 그런데 그 시점쯤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이제 발전되면서, 방사선 치료도 옛날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기술이 막 IMRT 같은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부작용 많은 온열 치료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전부 방사선 치료 쪽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온열 치료 학회가 생겼던 학회가 그냥 뭐 없어져 버려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동안에 쭉 온열 치료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새롭게 이제 요 HY2000이라고 하는 이 온열 치료기가 나왔는데, 이 온열 치료기는 그 헝가리 출신 독일 과학자 사처 박사라는 분이 만든 건데, 이 온열 치료기의 특징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열감 내지는 뭐 약간의 통증이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대부분의 99.9%의 환자는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그런 온열 치료기를 개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불과 3년 전입니다.
이분이 개발하신 건 한 10년 전쯤에 개발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3년 전에 온열 치료가 워낙 그 악명 높았기 때문에 안 좋은 인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안 좋은 인상을 깨고 들어오는데 10년이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 과거의 그런 안 좋았던 추억들은 말끔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상 조직은 이렇게 이제 형태를 딱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데 암 조직은 막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힙니다. 그리고 혈관도 이렇게 그 정상 조직은 이렇게 깨끗한데 암 조직은 이렇게 막 복잡하죠. 그래서 열이 들어가면 정상 조직은 열을 바깥으로 빨리 빼내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런 그 보상작용이 있지만 암 조직은 혈류가 적재되니까 열을 빨리빨리 뺄 수가 없고 그래서 온도가 상승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조직은 열이 올라가지 않고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42도 이상이 되면 세포는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정상 조직은 안 올라가고 암 조직에만 열이 올라가니까 암 조직이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정상 혈관은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막 빠져나가는데 암 조직은 혈관 확장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열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파괴되게 됩니다. 이것은 항암치료, 방사치료 병행할 수 있고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요법. 마음요법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속 터져 죽겠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암의 가장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에서 가장 큰 비율이 뭐냐 하면 보통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부부관계. 그놈 때문에 그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는 다 알아야지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덜 좋아하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내게 잘해주면 좋겠지만 좀 못해도 견딜만 하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람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우리 사고, 머리, 생각 구조가 다 다릅니다. 여기 뭐 한 100명 모이셔도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내 입속에 혀도 뭐 잘못 굴리가 한 번씩 물리는데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갖게 만들려면 계속 내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알면은 부채도사지. 부채도사 아닙니까? 말 안 해도 안다. 그건 부채도사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자꾸 표현을 해줘야 상대가 그걸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상대가 바뀌면 재수고 안 바뀌더라도 내가 바뀌는 것만으로 이 치유가 시작됩니다. 암이라는 게 어떤 뭐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 화, 이제 그게 암의 씨앗이죠. 그게 자꾸 키워나가는 건데 이걸 비워버리면 암은 낫습니다.